안녕하십니까. 예. 또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지역신문협의회 합동 인터뷰에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흥신문하고 시흥뉴스라인, 주간시흥, 시흥저널, 그리고 시흥시민신문 이렇게 5개 신문사가 지역신문협의회로 출범한 지도 올해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신문협의회와 시흥시가 또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 시장님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개별 언론사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보다 합동으로 해서 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님의 어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그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시장님이 인사 말씀을 듣고 조금 전에도 우리 우리 시흥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서 57만 이제 대도시를 예. 또 이끄는 리더가 되셨는데 우리 시장님의 인사 말씀 한번 듣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 시흥을 대표하는 언론사 5곳이 이렇게 모여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시흥시와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또 시정과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시흥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늘 좋은 의제 설정하시고 제시해 주시고 또 다양한 지역 언론으로서의 봉사와 더불어 또 우리 시장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또 시장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부족함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언론으로서의 소금의 역할도 해주시고 또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될 비전을 제시해 주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우리 시흥의 지역 언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시장으로 일한 지 이제 3년 이제 7개월 차입니다. 3년 6개월이 지났고요. 이제 1월이기 때문에 3년 7개월 차인데 정말 시간 빠르게 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2년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정말 쉼없는 시간이었고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여전히 2022년도에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요. 아울러서 또 시흥이 나아가야 될 미래 비전, 또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거 착실하게 이행하고 또 새롭게 매일 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현안들에 대해서 열심히 또 대응하고 그런 정말로 의미 있는 2022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와 또 시흥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비판과 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지역 언론에 대해서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답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시흥신문이 먼저 예. 그 시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교육에 집중 투자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시흥시의 미래를 교육으로 열어가겠다는 것은 공교육을 물론이고 평생 교육까지 아우르는 예. 정책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유독 많은 정책 현안이 있지만 교육을 꼽은 이유와 예.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치, 우리가 또 브랜드 가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시흥이라는 도시가 저평가되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워낙 그린벨트가 많은 도시이고 그리고 또 도심이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발달한 도심이 없는 그 수도권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이 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시흥에서는 교육 때문에 시흥에서 떠난다, 이사 간다라는 이야기가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도시가 우리 시흥이잖아요. 저는 그 소리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럼 역으로 교육 때문에 이사 오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의 오랜 꿈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조금 더 일찍 선언을 했을 텐데 제가 취임 3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 시흥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교육도시다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시흥사회, 공직사회와 더불어 대외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3주년 되는 해에 제가 그 기자회견에서 선언을 했는데요. 그 교육도시를 선언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교육도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시흥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 때문에 이사가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이사오는 도시로 만들자라는 그런 정책 목표 의지를 내세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제가 시장 되기 전부터 시장이 되고 나서도 무조건 이제 언론인들께서 시장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시흥시의 현안은 뭐냐,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시장 되기 전에도 시장 되고 나서 계속 받았었거든요. 제가 늘 주장했던 내용은 경선 토론 때도 그랬습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사업이다. 이건 상수다. 시흥 발전에 움직일 수 없는 상수다. 어떤 분들은 임병택 당신은 서울대에 빚이 없으니까 이제 서울대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서울대 끌려다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우리가 돌파해야 될 문제지. 지금에 와서 손절하고 거래 끊고 이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이 되면 부딪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장이 되고 나서 서울대 사람들을 만나보고 부딪혀 보니 충분히 뚫릴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고 합의가 가능한 의제여서 제가 서울대 총장님도 자주 뵀지만 서울대 총장님 공간을 찾아뵌 적도 있고요. 서울대 관련된 다양한 분들에게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노력을 했죠. 물론 저만 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분들과 협력했지만 그래서 다행히 서울대 병원이 확정이 됐잖아요. 서울대 치과병원이 확정이 됐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미래의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체력이 국력이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보건력이, 그 나라의 보건력이 의료의 힘이 국력인 세상을 맞이해서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 치과병원이 우리 시흥에 미래형 병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일을 해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큰 현안 문제를 해결했으니 우리 행정이 집중해서 나아갈 방향은 우리 시흥시를 찾는 시민들, 교육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자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럴 수 있었던 또 이유가 이 정치는 그 사람 혼자서 한 건 없잖아요. 전임 시장님 시절부터 또 그 전 시장님 시절부터 이 교육 때문에 이사가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으로 이사오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9년 김상곤 교육감님 체제에서 혁신교육 시범도시로서 첫 지정을 시흥시가 최초로 했고요. 그 이후로 혁신교육과 관련돼서 시흥에 있는 학교들이 계속 혁신교육이 보편화되고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10년을 지금 지내왔고요. 더불어서 혁신교육과 더불어서 마을교육, 그러니까 전인교육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쳐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아이들 가르치는 세상에서 그 아이가 살아가는 학교 밖 다양한 마을교육 소재들과 더불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성장하는 아이로 키우는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는 시대적 흐름이 있어서 다행히 우리 시흥시도 마을교육과 관련되어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3년 전에 교육부에서 교육자치 특별도시로 이제 시범직으로 선정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그래 시흥이라는 도시가 한번 마을교육과 공교육이 하나 되는 교육 모델을 한번 실현해 봐라라고 교육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경기도 최초거든요. 이런 찰나에 서울대도 들어와서 안착하지, 교육부가 인정한 교육자치의 시범도시지, 거기에다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육 시스템이 이제는 온라인 집중 교육이 이제 보편화되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강남의 대치동과 같은, 목동의 학원과 같은 이런 좋은 학원에 가서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제는 그런 부분은 온라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온라인을 통한 그러한 그 기초학습에 대한 신장도 이름과 동시에 시흥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마을교육과 관련된 소재들을 다 촘촘히 엮고 그리고 서울대도 활용하고 산업기술대도 활용하면서 정말로 초, 중, 고 과정 중에 자연과 더불어서 미래기술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또 온라인 교육 시스템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1차 목표고 2차는 평생교육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전 시장님 시절부터 흘러내려온 그래 평생교육이라서 한번 잘해보자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까지도 함께 플러스 시킨다라면 정말 구슬은 서말입니다. 시흥 곳곳이 다 구슬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이걸 꿰야 되는데 에너지 있게 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꿰자라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된다. 이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했고 올해 빠르면 4월 안에 우리가 만든 시흥형 교육 모델 그 모바일 그 플랫폼이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이제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걸 보시면 한눈에 시흥과 관련된 모든 교육 정보를 다 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정책 목표를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흥에 이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그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한 뒤에 나갈 때 종이 한 장 주지 말고 시흥교육이라는 앱 주소를 가르쳐 주자. 여러분이 시흥에 이사를 왔는데 이 주소만 치고 들어가면 이 스마트폰으로 시흥과 관련된 모든 교육 콘텐츠가 다 모여 있다.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 취미교육이면 취미교육, 직업교육이면 직업교육, 아이들을 위한 체험교육, 그 다음에 공교육 지원 시대,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을 테니 이거 하나만 가지면 그러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거 검색만 해봐라. 이런 행정 서비스, 교육 행정 서비스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라고 이제 정책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줬기 때문에 올해 4월이면 그 첫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라 봅니다. 네. 예. 그 시장님 그 교육도시 시흥을 예. 강한 의지를 이렇게 말씀에 느낄 수 있어서 좋네요. 교육도시 시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업도시, 공업도시 시흥이기도 합니다. 시흥 스마트허브에는 19,700여 개의 기업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예. 그 시흥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좋은 기업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는 2022년 새해에 그 어떤 기업 지원 정책들을 이렇게 펼치셔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제공하는 시흥이 될 수 있을지 그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로 시흥은 기업 도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다양한 융복합 시대에 교육 도시이기도 하고 기업 도시이기도 하고 환경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죠. 기업이 정말로 그 대기업은 적은 수지만 그래도 우리 강소기업,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기업 지원에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되는 도시여야 된다라는 그런 그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장 이제 2022년에 역점을 두는 건 기업 지원 정책의 확대인데요. 기업 지원 정책의 확대인데 그 중요한 것은 일단 산업진흥원의 기능 재편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이 단순히 보조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흥 기업들의 싱크탱크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시흥이 워낙 도시의 면적이 넓어서 북부권에도 5천여 이상의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신천은행, 대야, 매화산단까지 포함해서 산업진흥원을 이제 분원 형태로라도 부원장 체제로 북부 기업들을 지원하는 산업진흥원의 이제 그 역할 증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원장님은 지금 계신 시와 국가산업단체 MTV를 관할하는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대. 적어도 산업진흥원의 부원장은 북부 지역에 상주하면서 기업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시흥시 본청 안에 있는 경제국과 기업지원과의 역할 증대도 있지만 결국은 산업진흥원을 더 싱크탱크화하고 역량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산업진흥원 중심으로 기업지원 정책을 확실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언론인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와 국가 산업단지가 노후화돼서 공단을 재생사업해야 된다. 몇 천억 이상이 투입된다. 몇 조가 투입된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까지 워낙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노후화된 제조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바꿔야 된다. 스마트 산단위원회도 있어요. 우리 국가중앙정부 사업이. 거기에다가 또 청년들이 일하기 좋아하는 산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 청년 신화단지. 이름은 많이 붙여요. 이름을 많이 붙이면 이번에도 또 큰 거 하나 또 있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름만 그럴 뿐이지 좀 더 솔직한 말씀드리면 뭐 7, 8년 전에 스마트 허브 재생 사업 한다라고 해서 몇 천억 투자했느니 하지만 안산에 있는 산업단지 관리공단 그 옆에 호텔 하나 세운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빚 좋은 개살구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기업들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해 가야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 하나에 그럼 시장으로서의 이제 가르치는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저는 결국은 시흥 기업을 홍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시흥시다. 시흥메이드라고 해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가끔 기업인들을 만날 때도 꼭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회사만 잘 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공동체다. 시와 국가 산업단지와 MTV가 하나의 공동체다. 여기에 더 좋은 인재들이 오려면 MTV가 잘 돼야 되고 거북섬이 잘 돼야 되고 시와와 관련 사업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더 잘 되시려면 서울대 병원이 들어와서 다양한 서울대 고급 인재들이 다양한 미래 바이오메디컬 관련 산업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연구를 테스트하고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회사를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한 몸이다. 한 몸이고 그래야지 또 MTV 내에 더 좋은 주택들이 들어와야 그래도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고 살 만한 주거지가 적정하게 MTV에 받쳐줘야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는 직원분들이 출퇴근하기 편하면 이곳에 더 정조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시흥시라는 도시의 전체적인 가치를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MTV 사업이 잘 돼야 되고 한 가지 예는 이걸 듭니다. MTV 거북섬 위에 호텔이 2,000실 규모가 차례로 착공을 했잖아요. 호텔 2,000실. 그러면 송도 호텔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을걸요. 아마 2,000실이면.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MTV에 들어서는 호텔 2,000실, 거북이 등껍질 위에 있는 호텔들이 결국은 마이스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회의하고 컨벤션하고 인센티브하고 이 마이스 산업으로 가야지. 근데 스토리텔링이 되는 곳이에요. 시흥은. 시와호가 오염의 위기를 극복해낸 기적의 호수잖아요. 스토리텔링 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환경 관련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시대에 환경 오염을 극복해낸 유일한 사례가 대한민국의 우리 시와호거든요. 유일한 사례. 물론 이제 광명동굴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 패키지로 엮어야죠. 이 정도 스케일은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환경오염 죽음의 호수여서 이렇게 기적의 호수로 된 건 세계적으로도. 그러면 이 호텔이 다양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고 저는 국제기구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기구도 유치해내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마이스 산업이 생기면 당장 이 호텔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농수산물들은 우리 시흥산을 먼저 소비하게 될 것이고요. 이곳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자재들이 시흥 메이드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게 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기업 지원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라면 시흥은 기업 도시입니다. 교육 도시이기도 하지만 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산업진흥원과 더불어 함께 해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시흥시가 이제 아까도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57만 대도시로 이제 성장을 했고, 특히 이제 배구 신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목감, 장현, 은계 등 많은 그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앞으로도 또 보면 하중지구, 거모지구, 또 월곶 역세권 개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더불어서 구도심들의 그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구도심과 신도심이 적절하게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예, 그것도 꼭 우리가 원도시와 신도시 간에 정말 격차를 해소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 삶의 질, 이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게 또 저의 책무이기 때문에 먼저 그 전에 예를 하나 좀 드리면, 시흥이라는 도시가 면적이 넓잖아요. 우리가 안양과 비교를 해보면 안양은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심이 확장될 수가 없는 도시인데 시흥하고 인구 규모가 똑같습니다. 거기도 56만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외국인 주민 포함하면 우리가 더 많을걸요. 안양보다. 눈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양은 제설차 10대, 직원 20명은 될 겁니다. 비율을 들자면. 우리는 그 5배가 들어요. 제설차도 5대가 더 많아야 되고, 사람도 더 많아야 되고, 염화가심도 더 많이 사야 됩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면적이 안양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안양 시민에게 똑같이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데, 교부금을 받는데, 그쪽은 삶의 질에 더 그 섬세하게 미세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많죠. 시흥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필요했던 게 저는 시흥 도시공사였습니다. 안양 도시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흥은 이 넓은 이 토지 자원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LH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였잖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더더욱 시흥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시흥도시공사가 뿌리를 내리고 적정한 사업을 통해서 도시개발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도시니까, 안양은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동네고, 시흥은 지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도시인데, 개발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적정한 개발 이익을 확보해서 시흥사회에 재환원하기 위해서라도 시흥 시민의 회사인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도시공사를 출범한 지 2년 됐잖아요. 이제 안착했고, 다행히 월곶 역세권 7만 평, 우리 시민의 땅 7만 평을 도시공사가 주도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안 주고 이제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적정한 이익이 나르려 봅니다. 이 이익은 첫 번째는 월곶 원도심에 투자가 돼야죠. 월곶에 붙어 있는 곳이니까. 7만 평이 월곶역에 월곶 원도심이 있잖아요. 월곶도 도시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돼서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이 개발이익이 1차적으로는 월곶 원도심에 가야죠. 2차적으로는 이 개발이익이 다른 열악한 도시로 가야죠. 이런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흥도시공사가 가면 갈수록 효자 역할을 하려고 봅니다. 안양에 있는 도시공사, 부천에 있는 도시공사, 안산에 있는 도시공사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시흥은. 우리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거모지구, 하중지구, 또 매화 배우지구, 그 다음에 또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도 워낙 많은 곳들이 있는 곳이어서 도시공사가, 시흥도시공사가 월권 역세권을 통해서 탄탄한 이제 기초체를 갖춘다라면 저는 앞으로 벌어지는 시흥시의 다양한 사업에서 커다란 효과의 조자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재원들이 원도심에 먼저 투자됨으로 인해서 이제 삶의 질 균형 발전에 효자역할을 하려 봅니다. 일예로 뭐 이것은 그냥 뭐 오픈하지 말고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하자라면 대장동 사업 한번 봐보세요. 그거 성남시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했다라면 민간 사업자에게 갈 5천억 그 성남 시민께 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민간 사업자가 5천억을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다 성남 시민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영개발이 주가 돼야 돼요. 우리 시흥시도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해서 언젠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시흥시는 계속 욕심을 내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워낙 접근성도 좋고 수도권에서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간에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예측했어요? 예측 못했잖아요. 야, 시흥이라는 곳에 이런 보석 같은 신도시 개발을 하자. 여기에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대장동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시흥도시공사 더 튼튼하게 키워내야 된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 어쨌든 개발이익은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원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민선 7기 임기 시작하시기 전에 네네. 또 공약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약 중에서 뭐 또 실천이 된 게 있고 안 된 것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임병택 시장님만의 어떤 가장 큰 두드러지는 성과다. 이것만큼은 내가 지금 임기 한 3년 반 동안에 임병택만의 어떤 성과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면은 한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그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한번 미래 시흥시 그 미래 비전을 위해서 이뤄내고 싶다 하는 목표가 있으면 어떤 거가 있을지요? 네.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사실상 없죠. 이게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다 이어져 온 것이고 객골 생태계의 변화만 보더라도 임병택의 업적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이 객골을 예쁘게 만들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자라는 그 누군가들의 뜻이 모아져서 그 혜택을 20년 뒤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교육도시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다 그렇긴 하지만 임병택 너가 뭐 했어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서울대병원 유치 확정, 서울대 치과병원 유치 확정. 제가 시장 되기 전에 여러분들 언론인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국립서울대 법인과 서울대 병원이 다르잖아요. 법인이 다릅니다. 서울대 병원 측과 시흥시가 MOU 하나라도 체결한 게 있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없어요. 서울대 병원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정말 고생은 했지만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서울대 병원을 유치 확정하는 그 드라마틱한 과정들이 있는데 언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시장이 되자마자 난 서울대 총장하고 담판을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우리 시흥시를 이렇게 하실 거냐. 시흥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담판을 짓겠다라고 제가 시장 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시장 되고 나서 선거 끝나도 인수위 때 기자회견장에도 그게 다 뭐 인터뷰 기록들이니까 근데 제가 시장이 딱 됐어요. 근데 시장 되기 전에 이미 서울대 총장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총장이 저하고 같은 날에 취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취임을 비슷한 시기에 하루 며칠 사이로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그만두세요. 서울대 총장이 혹시 아세요?
저도 시장에 취임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서울대 총장님이 며칠 만에 그만두십니다. 그 어려운 선거를 하셨던 분이 훌륭한 분이신데 그래서 서울대 총장이 공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부총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2006년도 7월부터 거의 12월까지가. 그래서 서울대 총장 선거를 다시 치렀어요. 다시 치르는 기간 동안에도 저는 그 총장 권한대행 만났고 서울대 사범대 학장 우리 시흥시로 초대해서 사범대 학장을 비롯한 교수님들이 다녀가셨고 그때 다녀가신 분이 오은석 교수님이고 그러시거든요. 서울대 총장이 없었습니다. 총장님을 만나야 서울대하고 뭔가 협상을 할 텐데 제가 시장이 됐는데 총장님이 3일 만에 그만둬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랬지만 다양한 면을 통해서 서울대의 흐름을 파악, 동향을 파악을 했고 서울대 총장 후보자로 나온다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상향 분석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총장에 나오고 저 사람이 총장 후보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시흥 캠퍼스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미 스크린은 다 하면서 나름 전략을 세웠죠.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오세정 총장님이 총장에 당선이 되셨어요. 청와대 인준 과정이 한 2달 늦어지면서 2월 달에 아마 취임하셨을 걸요. 2019년도. 되시자마자 뵀죠. 그분이 총장 후보자로서 시흥 캠퍼스 다녀간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그분이 다녀가시면서 뭘 걱정하시고 뭘 이야기하셨다는 것도 나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분이 총장님이 되셨는데 그분과 함께 국회의원 생활을 하셨던 분들께 조언을 들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너무 열려 계신 분이래요. 과학자 출신 총장이셔서 권위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지향 어쨌든 과학자 출신 우리 대한민국이 배출한 물리학자로서 천재 중에 손에 꼽는 천재 중에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세상을 보는 눈이 엄청 오픈되어 계시대요. 그것도 저에겐 정보예요. 그러니까 총장님 뵙자마자 그냥 급속 이제 하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총장님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고민이 많다. 정말 어려운 문제다. 말씀들을 듣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는 서울대 캠퍼스의 안정화하고 서울대 병원인데 서울대 병원을 설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이 좀 잡힌 게 있었고 워낙 조정식 의원님께서 잘해주셨어요. 집권 초기에 정책위 의장이셔가지고 워낙 잘해주셨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공이 너무너무 크고 조정식 의원님과 함께한 보좌진들의 정보력도 대단했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안착되고 서울대 치과병원이 안착되는 과정 중에 임병택과 오세정 총장님과 서울대병원장님 간에 또 서울대병원장님이 교책이었거든요. 교책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있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교책위에 가장 서울대병원의 서울대 시흥 백업병원의 우호적인 원장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랬던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서 서울대병원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105시라는 곳에 대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도 예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 저도 그런데 서울대병원 우리가 화성이나 다른 동네 가보시면 평택이나 가보시면 요즘은 다 스마트 공장화가 돼서 땅 부지는 넓게 차지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상 다 스마트 공장화 되어 있어서 우리 그 좋은 땅에 그 정말로 큰 부지가 아니라면 100억 같은 컴팩트한 촘촘한 도시에서는 서울대병원이 땅인 거예요. 거기는 건물 하나에 고급 의료, 의사, 간호사, 다양한 의료기술자들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거든요. 월급날이 되고서 이분들이 어디서 밥을 먹겠어요? 인근에서 밥을 먹지 않겠어요? 그 회식날 보면 각 과별로 회식을 한다면 시흥에서 회식하겠죠. 설마 서울 가서 회식하고 헤어지겠어요? 시흥에서 뒤풀이하고 회식하고 대리하고 노동집약적 대기업을 유치한 겁니다. 서울대병원이라는 게. 그리고 하나 더 거북섬이죠. 거북섬 인공서핑장 최대 인공서핑장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공격도 뭐 받고 우려점도 많았지만 거북섬 하나 인공서핑장 하나가 가져온 이 킬러 아이템 하나가 가져온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북섬 일대는 물론이고 반달섬까지 덩달아서 뛰어버렸잖아요. 덩달아서 죽어 있었던 그 120만 평이 생명력을 가지게 된 거고, 나아가서 시화호와 화성 송산 그리신 데까지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인공 서핑장이 없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무리를 안 했더라면, 안 밀어붙였더라면. 인공 서핑장이 없는 거북섬의 현재 모습과 반달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화호를. 저는 그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서핑장이라는 게 문화거든요. 물놀이 한 1시간 하고 시원하게 물놀이 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문화예요. 이게 서퍼 문화고 자유로운. 그런데 서핑을 해도 되지만 5분의 1밖에 하지 마라. 콘서트 하지 마라. 문화행사 하지 마라. 뭐 술 마시지 마라. 그러니 누가 오겠어요? 못 오죠. 안 오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도 적자폭이 커지는 거고,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코로나만 극복되면 이 거북섬 일대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인구가 365일 축제와 콘서트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 왔다. 다음에 이제 해외여행이 풀려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놀러 왔으면 서핑장 안 보고 갈 외국인이 있겠습니까? 한국까지 왔는데 세계 최대 규모 서핑장 구경 한번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정도는 서울대 병원과 거북섬 프로젝트 정도는 그래도 임정티 시장이 젊은 시장이 그 에너지 가지고 밀어붙였던 사업 아니겠냐. 그걸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이 시흥을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역할을 하지 않냐라는 게 그건 이제 제 자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슬이 서말이도 깨워야 보배라고 시흥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꿰매는 역할을 해내면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강남에 우리 대치동 같은 학원을 우리 학원가를 시흥에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스마트폰 하나로 시흥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아이들이 융복합 인재로 커가고 창의적 인재로 커가는 데 도움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시가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인구 유입이 꾸준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도시 인프라가 조금 다른 뭐 명품 도시 그러니까 뭐 판교나 분당 이쪽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뭐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흥시가 종합적으로 인구 개발과 증가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서두에 안양과 시흥의 도시 크기 면적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을 치우더라도 우리는 5배 이상의 제설차와 인력이 동원돼야 되는 도시라는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기회 요인이 시흥도시공사를 통해서 도시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되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양 같은 도시나 안산 같은 도시는 안산도 집중화된 도시잖아요. 도서관 하나 그냥 중앙에 있으면 되는 도시지만 우리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북부권 따로, 남부권 따로, 동부권, 서부권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버스만 돌린다 하더라도 그 이웃 도시들은 공영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면적이 넓어서 공영제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도시의 면적이 넓다라는 것, 그러나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돈은 똑같다라는 것, 결국은 우리 시흥시가 벌어서 써야 되는데 벌어서 쓰기 위해서는 시흥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것. 시흥도시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5년 뒤부터는 시흥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할 겁니다. 5년 뒤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수영장을 짓더라도, 복지회관을 짓더라도, 문화회관을 짓더라도 도시공사에 의존하는 그런 때가 좀 오리라고 보여지고요. 정말로 때만 잘 만나면 대장동 같은 히트 사업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 이익을 많이 남는 사업도 도시공사가 주인이 돼서 한다라면 저는 시흥이 의미 있게 도시 기반 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냐? 지금도 하죠. 장공역을 만드는데 우리가 LH 부담금이 약 150억, 우리가 한 360억 이 정도 되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장공역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매화역도 이번에 시의회와 이제 결의문 통과시켰잖아요. 매화역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매화역 만드는데 1,000억이 넘는데 1,000억을 시가 부담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시의회와 함께 했어요. 그 1,000억 가지고 한계동에 100억짜리 좋은 시설도 만들어지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넓고 기반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중역도 장내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중역도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돈으로 살림해야 되는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적정한 도시 기반 인프라 시설 확충하는데 그런 목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시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한 역사 건립, 매화역도 매화 배워주고 단지, 오이도 GTX C노선 유치하는 것도 VCT와 연계한 이제 이러한 좀 방식으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 인프라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사가 한 가지씩 다 질문했고요.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네. 시장님이 다른 언론사들하고 날 좀 보소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K 골든 코스트 이제 많이 이제 그 사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시작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요? 예, 저는 이제 자평하건대 언론인 분들께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박 난 것 같습니다. K 골든 코스터 이름을 붙인 건 니네가 뭔데 K자를 붙여? 니네 도시 앞에 왜요? 아니 수도권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 도시, 전철 타고 올 수 있는 도시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월권역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거든요. 갯골 생태공원이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우리 시장실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 제가 청와대라든 국회를 가든 지도 펼쳐놓고 시흥시청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직선거리로 18km, 19km예요. 마찬가지로 월곶항에서 월곶역에서 국회의사당까지 17km 더 짧아요. 이런 곳에 전철 타고 접근할 수 있는 바다가 있다. 인천 땅 아니네요. 시흥 땅이다. 오이도 안산 땅 아니네요. 시흥 땅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황금빛 노을을 품은 K 골든코스트 우리 시흥이다. 라고 홍보하는 그 홍보 슬로건으로서는 저는 아주 궁금증도 유발시키면서 최적의 슬로건이 아니냐는 자평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흥에 바다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래? 바다를 봤더니 전철로 갈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월곶 바다가 있고 거북섬이 있고 시화호가 있어. 아, 시흥 땅이었구나. 오이도도 시흥 땅이었구나. 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K 골든 코스트, 골든, 황금빛, 코스트, 바다, 해안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날정보소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거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서울대생들에게도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있는데 서울대 신입생들한테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흥이 어딘 줄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금천구 시흥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부순환로 있잖아요. 서우 남부순환로. 남부순환로에 다 표지판이 시흥 IC예요. 사당에서도 시흥 IC, 여의도에서 나올 때도 시흥 IC, 강남에서 다 시흥 IC요. 시흥 IC, 바닥도 남부순환로 바닥도 시흥 IC야. 그 시흥이 금천구 시흥이거든요. 금천구 시흥 IC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시흥 IC가 거기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시흥을 봤는데 시흥이 뭐 저쪽 구로 쪽 어디 아니야 이런 게 아직도 많아요. 아니다. 시흥은 바다가 있는 도시다. 바다. 골든코스트. 예, 이런 홍보 용어로 홍보 슬로건으로서는 저는 아주 의미 있다고 봅니다. 기업 지원책을 이제 시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마이스 산업을 비전으로 제시하셨고, 예. 국제 환경 기구 유치를 또 해야 된다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기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하고 뭐 생산할 인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과는 다른 그 부족한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세 가지가 부족한데, 특히 인재 쪽은 판교가 이제 인재 난방 한계선이라고 판교까지만 오고 더 안 내려오는데, 이런 인재들을 시흥으로 더 많이 모시고 오거나 데리고 올 유인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병원, 거기에 의료진들, 우수한 의료진들, 그것과 연계된 뭐 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자금, 인재, 기술 중에서 시흥의 기업들에게 지원한다면 2022년 어느 쪽에 중점을 두실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금은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건 저희의 역할이 사실상 안내는 해드릴 수가 있으나 너무 한계가 분명한 일이어서 자금 지원은 물론 한계 기업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무보증, 그 특혜 보증은 가능하지만 정말 한계가 부족해서 이건 중앙정부와 광역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절대적일 것 같고요. 기술 또한 저희들이 안내하는 역할, 그리고 또 소부장 산업과 관련돼서 뿌리기술지원센터라든지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관들을 유치하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제조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디자인 그 빅데이터 센터도 우리 저 상기대 제2캠퍼스에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기술적인 분야를 우리가 안산 안 가더라도 수원 안 가더라도 시흥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관들을 유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인재 유치와 관련돼서도 저는 고급 인재들이 이제 난방 한계선을 좀 더 확대해서 딱 시흥까지, 시어호까지, MTV까지 좀 난방 한계선을 좀 밑으로 내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월곶 판교 전철이 워낙 중요했고요. 월곶에서 100호선을 통과하는 트램이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단 출퇴근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판선이 이제 착공했으니까, 작년 말에 착공했으니까 월판선이 2026년이면 이제 판교까지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아주 대단한 교통의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게 판교에서부터 강릉까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러면 적어도 판교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월곶까지 15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명역하고도 이제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고, 시청역이 월곶에서 장곡역 지나서 시청역 지나서 광명역 지나서 안양 인도공항 갔다가 판교로 가는 거잖아요. 이 전철이 26년도에 개통이 되면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거다. 인재가 오기가 쉬울 거고, 인재가 오기가 쉬우려면 하여튼 전철망이 월곶역이 빨리 그 판교와 이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판교에서부터 100호선을 지나서 어쨌든 거북선 MP까지 가는 신교통수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일단은 뭐 비싼 돈 들여서 영업은 해봤습니다만은 기간 철도망을 끌어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스피드하게 바로 갈아타서 전철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빨간색 트램, 빨간색 우리 오이도 등재처럼 빨간색 트램을 통해서 관광 자원화도 하면서 백옥과 정말로 가능하다라면 엔트리까지 이어지는 트램을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들어내는 게 이곳에서 시흥에서 기업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지금 얼마나 막혀요,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신입사원은 모집하더라도 야, 걱정하지 마, 아주 가까워졌어. 이제 월급역에서 전철 타고 오면 금방이야, 트램 타고 오면. 이런 말을 기업인들이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좀 교통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고, 야, 니네 놀 거 많아, 뭐 서핑장 우리 회사가 50% 지원해 줄게, 서핑장에서 놀고 그곳에 맨날 축제가 있어, 문화가 있어, 그곳에서 놀면 되고, 니네 거기 살아도 돼. 거기 아파트들 이번에 많이 짓잖아. 이번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 저희가 유치해 가지고 창고 부지로, 유통 부지로 팔릴 부지 그 7만 평에 3,000세대 짓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인재를 유입하는데 교통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주의식을 갖고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는 도시로의 변화까지를 만들어내는 게 제 역할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예, 인재와 기술 양 분야에 좀 집중하고 작은 분야는 안내하는 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한 3년여 걸린 것 같아요.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받은 게. 더더군다나 물론 이 비단 안전이라는 것이 코로나 이런 방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특히 2년여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겪다 보니 안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매우 와닿는 정책 같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예, 이 인증을 하는 과정이 3년 걸리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정례와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시흥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병원들, 그 다음에 거버넌스 여러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정례화도 없었고 함께 고민했던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수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형식적이었죠. 그러나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그룹별 미팅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과 관련된 여러 과들, 경찰과 관련 여러 과들이 모여서 소회의를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3년 걸리고, 3년. 예, 그걸 교육 만들어냈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과 경찰과 소방과의 연계 체계는 이렇게 하자라는 매뉴얼 등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걸 만들어야 했었거든요. 예행 연습도 하고. 그걸 3년에 걸쳐서 우리 시흥공직사회가 시흥시의 다양한 그룹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준비해 왔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지역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높이는 성과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교육도시도 마찬가지인데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한 도시냐? 그건 아니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훈련을 해봤으니까, 회의를 해봤으니까, 매뉴얼을 만들어놨으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엄청난 의미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미 만나봤으니까, 훈련해봤으니까 좀 더 기민하게 여러 안전 관련 기관들과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도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또 다음에 좀 기회가 있으면은, 시간이 허락하면은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자리를,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지역 언론 중요합니다. 정말 이곳에 계신 우리 언론사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해주실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흥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하는 것도 있지만,
시흥이 이런 도시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좋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지면에 담아주시고 언론 매체에 담아주시고 또 칼럼으로 제시해 주시고 또 기사화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흥시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도 우리 시흥사회의 복이죠. 좋은 언론인께서 시민들의 좋은 굿 뉴스도 행복한 뉴스도 좀 이렇게 발굴해서 시흥에 참 좋은 사람도 많이 사네 라는 역할도 계속 해주시고 또 각 언론사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들도 좀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우리 시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시흥이 이렇게 간다더라 라고 말씀을 좀 전해주시더라도 시흥처럼 이렇게 변화가 빠른 도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 인구 교체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전통과 역사가 있는 언론의 존재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선의의 협력은 계속 우리 시정부는 지역신문협회와 지역언론협회와 해나갈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늘 지적해 주시는 행정의 부족함이라든지 정치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비판 주시고 지적되는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저희들이 다시 반성하고 제자리 찾는데 더 노력해 나가는 그런 시장과 우리 시청 공직자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흥을 지켜주셔서 또 저희 시흥 시민들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